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인근 학교 추첨에서 탈락해 원거리 통학을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충, 몇 달 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는 9월 초 예정된 교육부의 학교 신설과 이전 허가 심사를 앞두고 지역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올해 3월 개교한 순천의 한 초등학교. 신도심권에 학교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이사로 오는 주민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학교는 여전히 원도심권에 위치해 원거리 통학을 하는 자녀들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가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순천교육지청은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작정 학교 수를 늘릴 수는 없다며 교육부가 신설 허가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청은 신설보다는 학교 이전을 권장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중학교 한 곳을 옮겨오기로 했지만 당초 중학교가 자리하던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사실상 학교 이전이 신설보다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사정은 신도심권인 웅천지구에 신축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 쏠림 현상을 눈앞에 둔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써 3차례나 교육부에 학교 신설 허가를 요청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습니다. 여수 지역에는 학생 과밀 지역이 웅천지구와 중림지구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교 신설을 허가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은 오는 9월 예정된 중투위의 심사가 여수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에는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지역의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른 탓에 이번에 통과하더라도 이 같은 문제가 웅천지구 외에도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중앙교육부와 교육지청, 신도심과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 몇 년째 뾰족한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 사이 장거리 통학에 나서고 있는 학생들의 고충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가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고 현안 사업과 정책 건의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전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주요 국고 현안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과 여수 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여수 경도해양 관광단지 진입로 개설을 정책 지원 사업으로 한전공대 설립과 에너지기업 중심 국가 산단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히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믿는다며 낙후된 호남의 최소한의 인프라 건설을 민주당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오는 24일까지 청년 창업가들의 신청을 받아 최종 10명을 선정해 한 명당 1,500만 원의 창업비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수 시민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은 물론 창업 1년 미만인 초기 창업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지역에서도 교류 사업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내비치면서 실현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대안 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DMZ를 우리가 방문 이렇게 함으로써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그래서 백지대간을 직접 이임해서 민족의 어떤 심장 생명을 맛보는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순천시 출범 이후 남북 교류 사업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행정적 환경이 비슷한 평안남도 순천과의 교류에 관심이 높습니다. 생태 교류를 위한 행보도 의미 있는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북한의 람사르 협약 가입에 이어 순천시와 북한 금강산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구역 동시 지정해 교류 활동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철새들의 터전을 바탕으로
남북의 공동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학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생태계 자료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반도에서 그 이동하는 철새들을 보호하는데 서로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미 관계의 교차에 따른 상황 변화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고 정부의 지원이 배제된 시민사회단체의 교류 사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남북 관계에 불고 있는 훈풍에 지역에서 또 다른 열풍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풀뿌리 교류가 평화 정착에 힘이 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올여름 휴가철 전남 동부 지역의 여객선 이용객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지방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특별수송기간인 올해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전남 동부 지역 연안 여객선의 이용객의 수가 17만 5,900여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가 감소했습니다. 해수청은 연일 계속된 폭염의 영향으로 도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복이 된 지도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었지만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에 비해 손해배상 재판은 너무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재판 거래 때문이라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나주 출신으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오늘도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살 나이에 끌려가 군수 공장에서 일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21년째. 함께 소송을 진행한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98살의 고령인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급합니다. 그래서 안 나고 있는 것이 어째서 안 나가 뭐 그때 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고등법원이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한국법원에서의 잇따른 패소 끝에 16년 만에 얻어낸 첫 승소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은 5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며 대법원에 민원을 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이 대법원에서 막힌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대법원 법원 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은 일제강제징용 재판을 재판 거래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최대 관심사인 상고법원 문제를 풀기 위해 일제강제징용 소송을 청와대 입맛에 맞게 처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문건에 포함된 겁니다. 이걸 청와대에서 가로막고 방해를 하고 그리고 중립적이어야 될 대법원이 이걸 재판 거래를 하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국가가 국민의 보호 의무를 포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이춘식 할아버지가 포함된 일제강제징용 소송의 판결을 전원 합의체에 넘겨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73년째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한을 풀고 재판 거래의 진실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고하도는 일제강점기 국토 침탈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해안 동굴 등 고하도에 남아있는 문화유산들의 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가 바라다 보이는 고하도 해안가에 동굴들이 눈에 띕니다. 단단한 해안 안반을 정과 폭약으로 판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서해 항로 요충지를 방어하고 일본 해군 특공정을 숨겨두기 위해 만든 동굴들입니다. 고하도에 남아있는 태평양 전쟁 유적만 10여 개에 달합니다. 고하도에 관한 학술 연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하도 해안 동굴 등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하도 부두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돌기둥. 국립목포학원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소년 범죄자 교육을 위해 설치된 갱생시설인 가마온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당시 고하도 가마온 규모는 5만여 평. 소년원이나 형무소 등과 달리 생업에 필요한 과목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물은 목포에서
배로 가져왔는데 전용배를 대기 위한 당시 부두시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마온은 일제강점기 때 운영되다가 강복 이후 국립목포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유지되다가 1967년도에 정식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가마온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사회상을 보여주는 역사 교육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특성과 위치의 격리성으로 관련 기록과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목포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16일자로 단행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청은 중장기적 투자유치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 홍보를 연계하기 위해 기존 투자 1, 2단 체제를 투자유치 1, 2, 3부로 확대 개편하고 투자유치 전문 업종별 8개의 팀을 신설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의 이번 조직 개편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중반에 진입함에 따라 청의 무게중심을 투자유치에 두고 투자가 개발을 결의낼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과 지정역 등에서 이뤄집니다. 철도공사는 다음 달 21일부터 엿새 동안 운행될 열차 승차권 예매를 온라인에서 해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역 등에서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실시한다며 1인당 12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구간은 경부와 경전 등 4개 노선이 28일, 호남과 전라 등 4개 노선이 29일이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예매가 가능합니다. 서울은 25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6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의 열대야 기록으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여수 등 해안지방으로도 한 달 가까이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동부 등 중북부 일부 지방에서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15호 태풍 리피는 일본 가고시마 북동부 육상에서 이동 중에 있는데 오늘 오전 중에는 열대 저하부로 약화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뜨겁고 더운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비구름을 강하게 발달시키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중북부 일부 지방에서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과 대구 35도, 대전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